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준우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6월 평가원 이후 수능까지의 로드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 평가원의 의미, 6월 평가원 이후 각 과목별 학습 전략, 그리고 수능 바로 직전에 준비사항을 뭐가 있을지 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수능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평가원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자면 6월 평가원 성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로 왜 큰 의미가 없을까를 먼저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6월 평가원 성적으로 대학을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지 6월 평가원 성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을 성적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평가원은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6월 평가원은 수능과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수능은 모든 범위를 다 커버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6월 평가원은 일부분만 출제를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은 전반적으로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6월 평가원의 경우는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이 주가 되는 시험인 만큼 6월 평가원은 재학생의 난이도에 맞춘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과목이 어렵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6월 평가원 자체는 아주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월 평가원과 수능의 표본은 다릅니다. 6월 평가원은 졸업생이 아니라 재학생이 주가 되는 시험입니다. 반수생의 경우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응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응시하더라도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수생 표본이 없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동기들을 보면 반수생 중에서 정시를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나중에 반수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에 본격적으로 합격이 된다면 수능 표본과 열 표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6월 평가원이 왜 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이 아니라 수능을 잘 쳐야 합니다. 만약 6월 평가원을 잘 쳤다면 6월 평가원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를 꾸준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6월 평가원을 못 쳤다라면 물론 6월 평가원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6월 평가원을 못 쳤다는 것은 내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온 수능 공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평가원은 성적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 시험지 자체는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6월 평가원에 있어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6월 평가원에서 출제 유형과 문제 배치 순서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6월 평가원은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시험입니다. 6월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문제 유형에 배치된 순서가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을 잘 쳤든 못 쳤든 다시 시험지를 보셔서 출제 유형은 어떻게 되고 문제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 동일하게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얘를 유심히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은 귀중한 실전 연습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졸업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졸업생들은 작년에 이미 여러 번 실전 연습을 해보고 수능도 한번 친 상태이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수능을 처음 쳐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아주 중요한데요. 6월 평가원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일 뿐더러 직접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실전 연습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월 평가원은 수능 공부 중간 점검에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6월 평가원 성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내가 받는 성적을 통해서 내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6월 평가원을 잘 쳤다면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방향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오면 되는 것이고 만약 6월 평가원을 못 쳤다면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수능 공부를 다시 되돌아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놓쳤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월 평가원은 EBS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6월 평가원의 같은 경우는 EBS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인데요. EBS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뿐더러
내가 EBS에 연계된 문제를 풀 때 막힘없이 술술 풀었는지, 아니면 막힘이 있고 안구운동을 한다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막힘이 씨 풀었다면, 막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EBS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EBS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등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은 EBS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시험일 뿐더러 내가 EBS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가원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학생들과 같은 경우는 평가원 문제를 기출로만 접해봤지 실제로 시험에서 접해본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은 수능 전에 평가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6월 평가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6월 평가원은 나의 수시 원서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6월 평가원을 어느 정도 잘 봤다 싶으면 나는 정시로도 충분히 가망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시 원서를 적을 때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6월 평가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면 나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더 어울리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수시를 좀 더 하향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시 원서 지원 전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6월 평가원이 수시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의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로 6월 평가원 이후 각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EBS가 가장 중요합니다. EBS 연계가 50% 정도 되는 만큼 EBS 연계 공부는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EBS 연계, 특히 문학 연계 작품들은 실전에서 작품을 읽지 않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EBS 연계를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간 단축입니다. 내가 낯선 작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은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EBS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문학 작품들, EBS 연계 작품들, 특히 문학 작품들은 모든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장에 있어서는 EBS 작품을 읽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EBS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를 최대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학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EBS는 시간 단축에 중요한 키가 되는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입니다. 평가원 기출은 최대한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문제를 풀고 맞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평가원 지문 분석을 하고 평가원 선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이미 본 기출이라도 여러 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본 기출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미 답을 다 알더라도 지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선지를 한 번 더 분석해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평가원에 어떻게 문제를 내고 어떤 스타일의 오답을 출제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연계 대비입니다. EBS 연계율이 높지만 여전히 비연계 작품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낯선 지문, 낯선 작품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순수 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 길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완성이 됐든 수능 특강이 됐든 등등등 해서 낯선 지문, 낯선 작품 등 여러 작품들을 접해보면서 내가 순수 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전 연습입니다. 현역생들은 실전 연습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실전 연습에 투자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이상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도 답을 맞추는 데에만 모든 초점을 두지 말고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마킹에도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마킹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킹을 놓쳐서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마킹에도 많은 힘을 쓰기 바랍니다.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국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와 같은 경우는 문학과 같은 경우는 작품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순수 국어 실력이 조금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EBS 연계를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족한 실력을 커버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한다면 수학은 순수 수학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학 공부에서 첫 번째는 양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순수 수학 실력으로 임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을 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고 내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서 어떤 풀이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도 기출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가원 기출은 어떤 과목이든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나의 취약점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산입니다. 계산을 깔끔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평가원에서는 계산이 복잡하고 다소 조잡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 과목의 경우 더욱 심해졌죠. 깔끔하게 계산하고 깔끔하게 풀이를 적는 습관을 길러서 계산이 많은 문제에 잘 대비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풀이를 적는 방법을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또한 실전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이상 모의고사를 푸시고 답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시간 관리와 무엇보다도 마킹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어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실력이 곧 영어 독해 실력입니다.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알아놓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됐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 시간에 됐든 단어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면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알아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출을 반복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 특히 영어도 평가원 기출은 최대한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나의 취약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태도입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평가라는 이유로 영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수능 영어 성적을 망칠 수 있습니다. 타 과목보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조금씩 감각을 잃지 않도록 공부해두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를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전 연습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2번 이상까지 모의고사를 풀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전 연습,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죠. 답을 맞추는데 모든 초점을 두지 말고 시간 관리와 마킹에도 초점을 두어서 진정한 실전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요즘 트렌드 상에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이미 3월 초에 많이 봤더라도 꾸준하게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개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념 문제에서 흔히 의문사 당한다고 하죠. 그런 의문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복적으로 개념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입니다. 평가원 기출은 최대한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이지요. 탐구를 풀면서 나의 취약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력입니다. 탐구는 다른 과목과 달리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보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보는 과목인 만큼 평소 편하게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탐구 풀 때의 탐구 실력과 내가 수능장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푸는 탐구 실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탐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힘들고 피곤한 시간대 탐구를 보기 때문에 그 체력 자체를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구 또한 네 번째로 실전 연습도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이상 모의고사를 풀기를 바랍니다. 답을 맞추는데 모든 초점을 두지 말고 시간 관리와 마킹에도 초점을 두어서 진정한 실전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바로 직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멘탈 관리입니다. 수능 바로 직전에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바로 직전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능 바로 직전이 되면 나도 좀 더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당황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에서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태도를 먼저 가지고 수능장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과목별 체크리스트 만들면 아주 좋은데요. 오답노트 등을 참고하여 과목마다 자신이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사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인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인드를 정리해서 내가 수능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각 과목별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능에 맞춘 생활 패턴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수능 한 달 전에는 수능 시간표대로 사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무한한 자신감, 당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멘탈적인 측면에 가까운데요.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수능이 출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나의 페이스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차분히 풀어나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능 문제가 예상보다 쉽거나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어가 끝나면 긴장감이 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지고 자만하는 순간 수능 문제에서 사소한 부분도 놓치거나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크게 당황해야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끝까지 긴장하고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쉽다고 자만하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사장에 최대한 일찍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대한 일찍 고사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사장에 가면 의자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의자를 먼저 체크를 해본 다음에 다른 의자와 바꿔치기 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미 지나가는 과목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과목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국어가 어렵고 국어를 망했더라도 망한 느낌이 들더라도 수학을 치기 전까지 수학을 치는 상황에서는 국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응시한 과목이 어렵거나 답이 애매했던 문제가 있고 그러한 답이 잔상에 계속 남는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다음 과목을 준비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답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장에서 답 비교하는 만큼 의미 없는 짓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수능 끝나고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치면서 답을 비교하게 된다면 일단 내가 틀린 문제를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멘탈이 무너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맞는데 주위 친구들이 오답을 맞는 답이라고 주장을 해서 내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수능장에서 멘탈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답 비교를 하지 않고 다음 과목을 차분히 준비하는 태도를 기르시는 것을 가장 먼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 더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수능 공부 방법과 멘탈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추천하는 수능 공부 방법은 일단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까지 학교에 등교하시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는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국, 수, 영, 탐 순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오후 10시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더 늦은 시간에는 공부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잠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나의 피지컬도 중요하고 나의 체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수능 시간표대로 국수, 영, 한, 탐 모의고사 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날을 잡아서 학교에 와서 수능 시간표대로 국수, 영, 한, 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 마킹 등의 실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순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순수 실력이 좋더라도 마킹을 놓치거나 시간 관리를 놓치게 된다면 수능을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 최대한 많이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날을 잡아서 풀세트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의고사 제한 시간을 5에서 10분 정도 줄여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은 시간관리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수능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은 평소 모의고사 풀 때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현장감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제한 시간을 기준 시간보다 5에서 10분 정도 줄여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수능장에서의 시간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의고사 칠 때마다 틀린 부분을 정리해두는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오답 노트에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각 과목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부분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취약점이 무엇인지 노트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을 확인하신 다음에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수능 직전에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함으로써 수능장에서 내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를 다짐하시고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수능 문제를 풀면서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멘탈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로 대학을 가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시간 관리는 잘했는지 마킹은 똑바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모의고사 그 성적 자체에는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연연해 하시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잘 치는 모의고사도 있겠지만 내가 못 치는 모의고사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못 치는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시고 그 다음 공부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연연해하지 않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수능 직전에 사소한 거에 나의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나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장에서는 내가 항상 최고라는 마인드로 나는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는 모의고사를 이만큼 잘 쳤더라, 누구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만큼 더 훨씬 너무 잘 쳤더라, 누구는 벌써 여기까지 공부를 했더라 등등등 남들의 얘기가 자주 들리게 마련입니다. 이때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걔는 걔의 목표가 있는 거고 나는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나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남을 피곤하게 남과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남이 무엇을 하는 것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나의 페이스에 맞게, 나의 목표에 맞게 꾸준히 공부한다면 누구든지 만족스러운 수능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전까지 절대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9월 평가원을 잘 치면 수능을 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9월 평가원이 잘 쳤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나는 모든 공부를 통달했다라고 자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 전까지 절대 자만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수능 전까지 네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생각을 금지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 공부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능을 망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수능 만점을 받으면 인터뷰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러한 이상한 잡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잡생각을 하게 되면 수능 공부에 대해서 초점이 흐려지고 수능 공부에 약간 약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잡생각을 하기보다는 수능 전까지 공부에만 집중해서 빡세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수능까지 2에서 3달, 1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남은 2달, 3달, 그리고 그 100일이 가장 수능 성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힘들고 짜증나겠지만 2달, 3달 그걸 빡세게 해야지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모두 수능까지 파이팅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성적을 꼭 받아서 내년에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